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해서 최대 2문제 구성되고요. 자, 일단은 3가지죠. 근데 역시 똑같은 구조야. 어려운 거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쉬운 거 잘하는 게 이 점수 안정적으로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24회 때, 23회 때, 22회 때 뭐 이때 문제들은 거의 가관이에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용을 알아도 풀기가 곤란하게 구성을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의미만 묻는 식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한 80% 이상은 쉽게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년가라고 하는 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뺀 값 해서, 자, 이게 이제 들어온 돈하고요, 그 다음에 나간 돈,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뺀 것을 순현가. 근데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해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현재 1억이라는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1년 후에 3천만 원, 2년 후에 3천만 원, 3년 후에 4천만 원, 이런 식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단순하게 3천, 4천에서 아까 단순 회수기간법 하게 되면 1억이라는 돈을, 만약 1억이라는 돈을 3년 만에 회수할 수 있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자, 나간 돈하고, 자, 들어올 돈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는 나가는 건 한 번만 나가. 그래서 합인이 뭔 이런 얘기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유출 이렇게 1억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천, 4천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걸 단순히 1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것을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활용해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이 되게 된다. 여기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게 되면은 이게 순현가라는 공식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럼 단순히 입 빼기 출, 입출만 기억하시면 돼. 해서 입 빼기 출을 뭐라고 그런다? 순현가. 문제 구성할 때는 입 더하기 출, 출 빼기 입 이렇게 말장난 한다고 유치의 극치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순현가, 입 빼기 출을 가리켜서 바로 순현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게 된다. 그때 R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아까 미래가치 계수할 때는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썼었고, 여기서는 할인율이라는 것을 쓰게 된다. 그러면 좋아. 3천, 4천 들어온다고 치고, 그러면 이때 현재 가치 계수로 환원을 함에 있어서 N은 자, 기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R을 도대체 어떤 것을 대입을 할 것이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 할인율을 삼게 된다. 그래서 같은 3천, 4천, 4년까지 가볼까요? 5천이라고 할지라도 투자자에 따라서 이 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구 수익률이 한 20%가 되게 되면 할인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이게 현재 값으로 환원을 했을 때 그 가치는 작아지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요구 수익률을 5%를 적용을 한다. 0.05를 적용한다. 그러면 실제 3천, 4천, 5천 이런 금액들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 뭐라고요? 자, 지금 수년제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볼 것이고요. 그래서 자, 더 수년가를 계산해 보니까 수년가가 0보다 크면 단일 투자 안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왜? 자기가 희망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까 이에 대응해서 여러 개의 투자안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자, 순현가 0보다 큰 투자 대안 중에서 가장 순현가가 큰 투자 대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 얘기로 끝났고요. 자, 그래서는 결국은 두 가지야. 입 빼기 출하고요, 이때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함에 있어서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걸로 끝납니다. 두 번째, 수익성 지수부터 먼저 가볼까요? 입 나누기 출이 되는 거죠. 입 나누기 출을 읽는 방법, 출에 대한 입의 비율,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 것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을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입출만 기억하시면 돼. 똑같이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함에 있어서 이때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입이 출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 앞에서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자, 복수의 투자안이라고 전제하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가장 수익성 지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내용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자,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좀 어려워. 그래서 어떤 투자자, A라는 투자자가 있고 B라는 투자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을 20%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투자 대안에서 순현가를 계산해 보니까 우연히 순현가가 어떻다? 0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더라. A라는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야. A라는 투자자는 다시는 요구 수익률 얼마? 20%는 받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현가를 계산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순현가가 0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B라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B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25%의 수익률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이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왜? 20%가 됐을 때 딱 또이또이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25%를 원한다면 어떻다? 이 투자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할 것이다. 한편 이 B라는 투자자가 15%의 수익률을 꿈꾼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왜? 이게 결과적으로 A라는 투자자가 20% 요구 수익률 했을 때 본전치기를 한다라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 바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식이야.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같게 하는 할인율. 그래서 이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된다? 20%가 되게 된다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부 수익률을 만약에 20%다라고 하고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이 사람이 15%를 희망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이 내부 수익률이 20%인데 자기가 희망하는 수익률이 25%야. 그러면 어떻다? 자, 이때는 단일 투자안에 있어서 그렇게 가면 투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이 좀 짜증이 나. 왜? 얘는 딴 애가 먼저 계산을 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20%의 수익률을 원하는 사람이 어떤 투자안에 대해서 자, 이렇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딱 본전이네. 그럼 나 투자 안 해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안에서 B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게 20% 수익률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15%면 투자할 의향이 있으니까 나 투자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25% 수익률을 원하는데 이게 20%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난 투자를 안 할 거야. 라는 식의 개념. 이걸 이름하여 바로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이나 순현가법은 직접 미리 자신 지금 이제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3천, 4천, 5천이 들어온다고 쭉 전제가 돼 있고 치고 직접 최전선에 서서 직접 투자 여부를 결정해 보는 것을, 투자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뭐라 부르고 수익성 지수법 또는 순현가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내부 수익률법은 다른 투자자가 이미 한번 침 발랐다가 본전에 불과하네, 나 투자 안 할래 라고 판단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해 볼 때 쓰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투자 대안에서 나오는 각종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요구 수익률로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되고,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것은 다른 투자자가 한번 침 발랐다가
내가 꽝 본전이 안 할래 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 보는 것이 뭐가 된다?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얘는 따로 이 할인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얘는 현가 하면서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따로 이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다른 애가 침 발라놨던 거, 이거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나는 15%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유입 빼기 유출. 근데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야 된다. 이때 환원을 할 때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할인율이 되게 된다. 수익성 지수도 마찬가지 구조가 되게 된다. 그럼 정리하면 이 빼기 출, 그리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서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입 나누기 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서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내부 수익률은 일단 기다려야 돼. 딴 놈들이 다 계산해서 침 발랐다가 아유 이건 본전치기에 불과해, 안 할 거야 라고 판단했을 때 내가 말이야 그걸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는 게 뭐가 된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 또는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을 가리켜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여기다 한두 개 살을 붙일 게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유치한 얘기인데요. 지금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그런데 왜 이렇게 세 개 방안을 이렇게 학계론에서 가르치느냐 했을 때 세 가지 방식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퉁쳐서 가야겠고요. 마지막 주제예요. 순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의 비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 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공부를 하는 영역은요. 뭐부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순현가법이 모든 교재 제일 첫 바다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 두 개 뭐가 더 우수하냐라고 했을 때 사연은 겁나 길어. 근데 우리는 다 보면 머리 터져버리니까 그냥 답을 외우고 들어가시면 돼. 뭐가 더 우수하다? 순현가법이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 통째로 가셔야 돼. 이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죽는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보니까 한 50 몇 세인가 돼서 이 증 따시고 나서 얼마 못 살고 돌아가시면 봤어요. 암 걸려가지고. 공부 뒤지게 하다가 암 걸려 죽는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양반 그래도 한 80세까지 중개업 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미치는 장사는 아니었지. 근데 기왕 증기사 증 땄으면 100년쯤 살아야지 그 지역에 기념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어르신을 찾아가 봐라. 이렇게 가야 돼. 어찌됐든 간에 오래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타민 밥 필요 없어. 그럼 필요 없어. 공부를 적게 해야 돼.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점수는 또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포인트를 외우고 가셔야 돼. 가다가 한 개쯤 모르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기 없기. 우리는 야매로도 거의 한 80% 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도 이 공부가 힘들다고. 더럽게 많잖아. 학교는 엠베가 이게 뒤지게 했는데 결국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온다고. 게다가 그게 100% 만다는 보장도 없어. 약이 바짝바짝 올라요. 그래서 오래 사시려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기쁘게 공부를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집에 가서 몸이 안 좋다. 그럼 퍼질러 자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인강을 딱 틀어놓고 한 3분 정도 들어가면 깊은 숙면의 세계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이제 지금 비교하면 뭐가 더 우수하다?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 문제 가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오른편 해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고 그 외에도 아까 앞에서 뭐가 있었지? 현값 회수 기간법 이런 것들도 존재했었죠. 2번 장래 현금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 등을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거 쓸데없는 소리야. 앞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이걸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예측 기법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하고 등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자, 순형가법을 만들고 수익성 지수법을 만들게 된다. 현금 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의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지분 복객도 포함된다. 부동산의 영속성 얘기했었죠. 가유 순전후라는 개념이 있었고 순전후에서 순매도액, 매도 가격에서 매도 행비를 빼는 금액, 그리고 세전 지분 복객은 순매도액에서 은행의 미상환 저당 잔금을 뺀 값, 그리고 영어자 양도소득세와 같은 뭐였었죠? 자, 소득세를 자본이득세를 뺀 값이 세후 지분 복귀,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등은 자,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기법이다 해서 봐봐요. 유치하잖아. 1번하고 4번 같은 얘기 하고 있죠? 1번이나 4번 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4번 질문,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의 예시값인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등은 할인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기법이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에는 이거 말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깔아버리니까 투자자 요구 수익률, 앞에서 수익성 지수법, 순현가법에서는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의미. 이건 문장 볼 것도 없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1번, 2번, 3번, 4번을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5번 찍는 방식이지, 이게 왜 틀렸다가 아니라 말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게 그런 식이잖아. 독도는 미국 땅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야. 독도는 한국 땅, 독도는 일본 땅 이렇게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미국 땅 이렇게 나와버리면 개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중 이건 개소리를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됐던 것.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고, 아마 인강 이런 데 보면 막 해설 더럽게 뭐라고 해. 하지마. 어차피 해봤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나머지 지문을 가지고 찍어내는 거지, 이게 정확히 분석하기는 곤란하다.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봅니다. 자, 투자 타당성 분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아까 있었잖아. 자, 지금 유입 빼기 유출,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순현가가 0이 된다. 수익성 지수는 뭐였어요? 유입분의 유입 나누기 유출 했는데 똑같이, 그래서 현금 유입하고 유출을 같게 하는 할인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내부 수익률. 해서 0보다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 틀렸죠? 자,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2번 질문요. 수익성 지수는 자, 지금 보니까 지출 나와 있죠? 지출 합계를 자, 수입 합계 현재 가치로 나눈 값. 더 어렵게 어렵다. 지출 나누기 자, 수입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요. 입 나누기 출이 돼야 되죠? 다시 수익성 지수는 뭐라고요? 유입 나누기 유출이라고. 그런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지출 나누기 수입이라고 돼 있다고. 틀렸다고. 용어를 유입 유출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약간 바꿨다고요. 결국은 유입 나누기 유출을 뭐라고 한다? 수익성 지수. 이거 틀렸다고요. 지금 어려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본 정의만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요. 다시 순현가는 뭐라고 그랬어? 순현가는 유입 빼기 유출. 물론 당연히 이때는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야 되고,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 지수는 유입 나누기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수익성 지수가 된다. 그런데 얘는 표현할 때 지출 현재 가치를 수입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에서 틀리게 뽑았다고. 유입 나누기 유출이지 유출 나누기 유입이 아니다라고 할 거.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순현가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 답 몇 번? 3번. 이런 걸 답으로 뽑는다고. 이것들을 띄엄띄엄 보내 이렇게 했는다고. 그럼 앞으로 이제 할 게 빤하지. 더한 값 이렇게 틀리게 뽑겠지. 유치 찰랑이 뽑는다고.
유입 빼기 유출이 뭐가 된다? 순현가. 그래서 들어온 게 더 많으면 순현가가 0보다 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갑니다. 유입 나누기 유출을 뭐라고 한다? 수익성 지수. 자, 4번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얘기하고, 회수기간법에서는 회수기간이 가장 장긴 투자를 선택한다.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1억 투자하는데 200년 걸린다. 그럼 누가 거기 투자하냐고. 1년짜리가 있고 200년짜리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다? 회수기간이 짧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논리구조가 승수라는 개념이 있었죠. 같은 투자 대안이다 라고 했을 때, 지표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승수가 작은 게 어떻다? 좋은 투자 대안이지. 1년 만에 회수할 수 있고 200년 만에 회수할 수 있으면 당연히 1년짜리를 채택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텍스트로 나오게 되면, 문장으로 읽게 되면, 진지하게 보게 되면 이게 꼬인다고. 그런가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별것도 아닌 얘기들에 너무 몰입하니까, 쫄아 있으니까 과몰입을 해가지고 이런 유치한 내용을 갖고 잠깐만 회수기간이 긴 게 좋은가 안 좋은 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쫄지 말라고. 기본 용어의 정의만 알게 되면, 이건 뭐 이제 어디 가서 중개사증 땄다고 몇 달 공부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 없어 보여, 없어 보여.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중에 이건 아주 미미한 거예요. 진짜 이제 능력은 저거잖아. 복덕방 차려가지고 집을 팔러 오신 분, 지금 이제 곧 오를 건데 팔러 오신 분, 그분한테 결단이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집값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십시오. 부동산 침체가 터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달 계속 오른다는 거지. 물건을 접수를 해야지 파니까 그때 가서 능력을 발휘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순형가법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활용한다 해서, 순형가법은 할인율로서 요구수익률을 적용했었죠. 근데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딴 놈이 요구수익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딱 순형가가 0이 됐을 때 이미 침 바르고 난 그 물건을 가지고 내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따로 이 요구수익률, 할인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딴 놈이 다 해놓은 걸 가지고 침 바르고 자기는 알기가 싫대. 그랬을 때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뭐가 된다?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 3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하게 될 주제. 자, 부동산 투자의 할인 현금 흐름 기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부 수익률,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 흐름의 순현재 가치를 뭘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하는 거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같은 얘기죠. 다시 유입하고 유출이 똑같아. 유입하고 유출이 똑같은 할인율.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걸 자 문장으로 표현하면 순현가가 얼마? 0이 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얼마? 1이 되는 할인율을 뭐라 부른다? 내부 수익률. 지금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 이렇게 뽑아냈었고,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수익성 지수를 뭘로 만드는 할인율? 1로 만드는 할인율. 근데 여기서는 순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에서 틀리게 뽑았다고. 2 빼기 출이 똑같으면 그건 순현가가 0이고 2 빼기 출이 똑같으면 수익성 지수가 뭐가 된다? 1이 되게 된다. 이 얘기예요. 2번 질문. 순현가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맞죠? 아까 나왔던 얘기죠? 유입 빼기 유출이잖아. 근데 이제 중간에 할인을 해야 돼. 근데 그 할인율 자체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3번 할인 현금 흐름 기법이란 앞으로 부동산 투자로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투자로서의 결정 기법이다. 그냥 지문 5개를 억지로 쥐어 짜내야 되니까 3개 있었잖아. 할인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3개 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문 억지로 쥐어 짜고,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비율. 유입 나누기 유출. 이게 뭐가 된다? 수익성 지수.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답이 나요.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결과체는 순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 돼서 그거 다 치고, 답이 1번이었구나. 답을 못 찾아. 이때가 제일 뻘쭘해. 그래서 1번 틀렸었죠? 네.
내부 수익률은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하는 할인율.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걸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답은 1번 그 정도 가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 야, 이 문제는 이제 별 의미 없어요. 25회 때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한 5분 이상 소요되는 그런 문제고요. 다만 요 근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 유형 자체가 안 나와요. 왜? 이거는 때려 죽여도 못 풀어. 자, 한 10분 걸려. 이거 차근차근 하려면. 그래서 이런 식이지. 현금 유입이 들어오죠? 언제? 1년 후에 들어와. 그래서 이때 공식이 뭐야?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투자할 때는 1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121만 원이 들어온대. 그러면 이건 121만 원을 그대로 인정할 게 아니야. 1년 후 121만 원은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되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 적용했었죠. 그래서 이때 1승이 될 테고 R이 이게 이제 할인율이 주어져 있잖아. 할인율이 주어져 있잖아요. 수익성 지수라든가 또는 자 순현가법에 따라서 수익성 지수법이나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때 1.1에 1분의 1이라는 것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는가 이게 나올 테고 유입이 예죠. 예에서 예를 지출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수익성 지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 수도 없고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버리는 문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나 더 체크를 해볼 주제가 이 아이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내부 수익률의 개념. 자, 내부 수익률을 논하려면 뭔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딴 놈이 침 발라서 자, 바로 현재 가치 계수를 적용을 해서 이제 금액이 나온다고 쳤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투자한 A의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현가라고 하는 거 먼저 유입, 자 지출은 5천만 원. 그러면 간단한 얘기지만 자 여기다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곱해야 되죠. 6천원이라는 금액이 언제? 1년 후에 등장을 하게 된다. 다시요. 지금 이 투자안의 취지는 뭐냐면은 이런 식의 얘기야. 자, 투자한 A는 초기에 5천원을 투자하는데 1년 후에, 사업기간 1년이니까 1년 후에 얼마? 6천원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6천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6천원은 그냥 6천원이 아니지 지금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야 돼. 1년 전, 자 1년 후에 6천원이라는 것이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되는가.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될 텐데 1승이니까 의미 없고 R이라고 하는 게 20% 그러면 분모값이 어떻게 돼? 1.2분의 1이라는 것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1년 후 1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 1.2분의 1. 그래서 6천원에다가 1.2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5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미리 계산하니까 5천원. 그래서 유입하고요, 유출이 똑같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순현가를 뭐라 부른다? 0이라고 부르게 된다. 순현가가 뭐가 된다? 0이라는 금액이 되게 된다. 그래서 순현가가 0이 되는 그 할인율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수익률하고 다른 투자자에 의해서 계산된 이 내부 수익률을 비교해서 아까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내부 수익률이 20%인데 지금 나는 25%를 희망한다. 그럼 나도 투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어떤 경우가 있다. 나는 15%의 수익만 원한다. 그러면 이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에도 결론이 뭐냐면 지금 내부 수익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하는 할인율 또는 자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 그리고 또는 자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그런데 아까 질문 구성할 때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 또는 순현가를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이런 식의 말장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해서 지금 내부 수익률의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타당성 평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회계적 이익률. 자, 얘는 뭐가 있지? 순이익이 분자값이 되는 거죠. 아까 수익률법 할 때 이익이 수익이 어떻다? 분자. 그래서 수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 이걸 우리가 회계적 이익률이라고 논의가 됐었습니다. 2번 질문이요. 내부 수익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하는 그 할인율을 가리켜서 내부 수익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세 번째, 순현가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문제인데고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의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답은 겁나 쉬웠다. 수익성 지수,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해서 지금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모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 되게 된다 해서 답은 아주 쉽게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할인 현금 수지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해서 아주 쉽게 구성을 했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런 아이들은 바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장래 발생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 할인함에 있어서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이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 회계적 이익률법,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바로 현가 회수 기간법.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모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3번 순 현재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게 된다. 맞죠? 유입 빼기 유출이 0이면 유입 나누기 유출은 뭐가 된다? 1이 되게 된다. 그 다음 투자하는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고, 자,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를 비교 선택할 때 당연히 순현가가 큰 투자안을 채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 정도까지 해서 이 정도 보십니다. 4번 같은 거 쫓아가시면 안 돼. 민감도 분석 이런 것들 우리가 위험의 측정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쫓아가시면 안 돼요. 한두 개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셔야겠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틀린 것을 고르셔서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순현가가 달라질 수 있다. 맞죠? 투자자가 희망하는 수익률, 요거에 따라서 지금 할인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아까 할인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은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었잖아요. 1억 이런 것을 투자하는 투자 대안이 있다. 그런데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진다. 3천, 3천, 4천, 5천, 5천 이렇게 만약에 금액이 들어온다고 전제가 됐을 때 각각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 할인함에 있어서 뭘 적용을 해야 된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을 한다. 원디 공식에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이 공식에다가 이 R 값에다가 뭘 적용한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1번.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면 10% 원하는 사람과 20% 원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면 순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된다. 요구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순 현가는 작아지게 될 것이고, 요구 수익률이 작을수록 어떻다? 순 현재 가치는 커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베이타적 투자안에 있어서 순 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해서 굳이 두 개, 세 개의 방식이 있다면 어떻다? 결론이 다를 수도 있다. 딱 이 정도까지만 준비를 하십니다. 3번 순 현재 가치법,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모르는 거야. 3번, 4번 재투자를 가정해서 순 현재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해서 아는 거 한 가지밖에 없었죠. 내부 수익률법하고 순 현재 가치법 뭐가 더 우수하다? 순 현가법이 더 우수하다. 통째로 외우자고 그랬어. 과정, 가치 가산은 원리니 재투자일 가정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뭐가 더 우수하다? 순현가법이 더 우수하다. 근데 얘가 지금 누구 편을 든 거야? 내부 수익률법 편을 들었잖아.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사안을 단순화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계속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면 이걸 분석을 해야 돼. 근데 얘는 퉁쳐서 나와. 그래도 대부분 수험생이 다 작살나. 왜? 자, 디테일한 부분을 너무 쫓아보면 숲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해서 오른편에서 뜬금없이 회수기간법이 하나 지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수기간법에 있어서는 기본 관점 자체가 투자한 자본의 회수기간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요구 수익률. 자,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단의 수익률. 틀렸죠?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돼. 모위험률 플러스 뭐가 된다?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서 자,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모위험률.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체계적 위험이 증대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 상승한다. 비체계적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 상승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전개를 했었죠. 1번 틀렸죠? 총투자 수익률 공부 안 했던 거야. 기대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뭐야? 예상 수익률 5%야.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요구 수익률이 6%야. 그러면 투자는 어떻다? 기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답 안 되는데 읽을 때 겁나 헷갈려. 뭐가 더 큰지. 다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예상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의 희망 수익률. 그래서 기대 수익률 5%를 뒀을 때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 만약 6%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투자는 기각하게 될 것이다. 근데 채택한다, 기각한다 이런 걸 갖고 답을 구성하지는 거의 않습니다. 4번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을 하지만 영업소득세 차감하지 않는다. 이게 오른편을 구성을 했어요. 가유 순전 후라고 해서 유효총소득에서 유효제 이게 영업경비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업경비의 보험주에 뭐는 포함된다? 재산세는 포함이 되게 된다. 그러나 뭐는 영업소득세는 세후 현금 소지 구할 때 필요한 개념이 된다 해서 여러 개를 막 섞어놔서 여기다 집어넣어 봤고요. 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 아니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아까 우리 불량부채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불량부채 충당금을 하는 거. 영업경비는 뭐라고요? 유효제 해서 유지 관리비, 각종 요금 그리고 나서 하나가 재산세라고 합니다. 답은 4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억번,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한다. 맞죠? 기억은 반드시 옳은 표현. 이건 별 영향가 없다. 너무 쉽기 때문에. 두 번째, 니은 가서 볼까요?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맞죠? 이걸 내부 수익률. 자, 이렇게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을 뭐라 부른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니은도 쉽잖아. 계속 해왔던 얘기잖아. 그냥 징글징글하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보셨고 별 영향가 없네. 아쉬워. 자, 디귿번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은 순현재가치법은 시장 이자율을 사용한다. 전혀 모를 얘기. 우리가 지금 저거 하나 기억하죠. 순현재가치법에서 순현재가법에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그저 모든 할인율도 요구 수익률, 재투자율도 요구 수익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일단 이건 너무 어려워. 쫓아가시면 안 돼. 일단 기억 니은까지는 왔는데 영향가 없었고 자,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회계적 이익률법에 뭐 있어? 자, 순이익 나누기 연평균 투자액. 이게 연평균 순이익 나누기 연평균 투자액. 이걸 뭐라고 한다? 회계적 이익률.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별 내용도 없어요. 다시 회계적 이익률이 뭐라고? 연평균. 회계라는 게 연단이니까 연평균 투자액분의
토자액분의 그 다음에 연평균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 순이익, 또 이런 것을 순영업소득 가지고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우리가 회계적 이익률. 근데 이익률이라는 게 투자액분의 수익이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테고, 당연히 자, 리을번은 오름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아니지.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다른 사람이 정해준 수익률이죠. 다른 사람이 정해준 침 발랐다가 딱 본전이네 안 해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하십시다. 내부 수익률을 논하려면 A라는 사람이 자, 뭘 해야 된다고?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을 통해서 이게 본전이다라고 하는 거, 요걸 판단을 했다고. 근데 B가 보니까 이거 돈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해서 보니까 아, A라는 투자자가 30%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있을 때 본전이라고 판단이 됐다고. 나는 20%만 돼도 되는데 라고 판단되면은 이 사람은 이 내부 수익률하고 자신의 희망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다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고요. 아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아주 만만치가 않아. 아주 개짜증나는 문제. 그럼 다 맞출 거 아니야? 다 맞출 거 아니니까 이런 문제 하나씩 틀려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음번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에서 답은 2번 구성하는데 제일 난이도 있었던 문제. 정말 한 2문제 정도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거 욕심 부리시면 안 돼. 그 중에 몇 개만 정확하게 캐치하는 걸로 가십시다. 언제까지? 아니,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그래 가시는 거야. 계속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가져가서 쉽게 주는 문제들을 자 체크해내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가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서 보셨고, 자, 오늘 투자론 여기까지 보셨고요. 몇 개의 공식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